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굴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이 볼 때는 아시아인들은 거의 같은 인상을 가진 걸로 보죠. 그래서 오죽하면 아시아인들을 몽골로이드, 오이드란 말이 닮았단 말이니까 몽골 사람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동남아시아나 여기에 비해서 몽골인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 한국하고 몽골하고도 인상은 매우 닮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인은 남방계, 북방계의 배합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셋이 모두 높으니까 셋이 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으냐?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디가 달라도 다른데 그 어디가 얼마만큼 달라서 다르다고 느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것이 비록 뭐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또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인형과 중국인형, 일본인형 얼굴을 만들어 봤습니다. 20살짜리 대학교 2학년 여자인데 한국인 같죠? 중국인 같죠? 일본인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관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고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을 그냥 단지 산술적 평균을 내면은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한국인스러운 얼굴, 중국인스러운 얼굴, 일본인스러운 얼굴 간에는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스럽다, 중국인스럽다, 일본인스럽다라고 보는 그것은 문화적 현상이고 한국인 평균, 중국인 평균, 일본인 평균을 측정하는 것은 그냥 형질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형질 현상과 문화 현상 사이에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형질을 관련시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적은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우선 미간에서부터 팔제점, 팔제선까지의 상안, upper face죠. 이 상안에서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팔제선이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이마 높이가 좀 낮다 그 말이죠. 중국인은 높은 편입니다. 일본인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매우 우리말로 이마가 좁죠. 네. 그리고 일본인은 모발이 굵고 그 이마에 전두최소폭이라고 해서 해부학적으로 이마의 앞부분이에요. 발제선이 아니고 여기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중국인은 훨씬 넓습니다. 한국인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버 모델을 만들든지 조각을 하든지 할 때 한국인 인상을 부여하려면 이마를 약간 좁게 하면은 한국인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차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안에서부터 미간에서부터 코밑까지 여기를 가운데 얼굴 미들 페이스라고 하죠. 이 중간을 보면은 우리 한국인은 눈썹이 흐린 편입니다. 중국도 흐린 편입니다. 일본은 눈썹이 진한 편입니다. 한국인 눈썹이 짧습니다. 중국인은 눈썹이 깁니다. 일본인 눈썹이 깁니다. 미간이 넓은 편인데 중국인 미간이 중간쯤 되죠. 좁다고 봐도 됩니다. 미간이 일본인은 좁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눈이 작고 중국인 눈이 크고 일본인 눈이 큰데 눈이 볼록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눈이 볼록하지 않은 편이죠.
보면 코끝이, 콧날개와 코끝이 다 작습니다. 중국인은 콧날개가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은 코끝이 전체적으로 큽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아, 일본인스럽다, 중국인스럽다, 한국인스럽다. 얼굴을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알아맞히는 겁니다. 아래 얼굴, 코 밑 비하점에서부터 턱까지 하안에서 보면 한국인은 하각간폰,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넓습니다. 중국인은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건 이제 턱이 작기 때문이에요. 턱도 뾰족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도 좁습니다. 인중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고 한국인은, 중국인과 일본인은 인중이 뚜렷한 편입니다. 한국인은 턱끝이 둔각인데 비해서 중국인과 일본인은 턱끝이 좀 뾰족한 편입니다. 적은 차이예요. 그러나 계량화하면은 또 수치화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이렇게 잘 뇌에서 처리해서 한국인스럽다, 일본인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상중하안의 세로비를 보면은 그걸 이제 고경비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 한국인은 하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안이고 상안이 제일 작은 이런 고경에 있어서 1, 2, 3 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그렇게 조각을 하거나 그렇게 만들면 한국인스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인스러운 얼굴을 비율을 이렇게 고치면, 예를 들어서 1, 2, 3 이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안이 크고 하안이 작고 이렇게 만들면 중국인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일본인은 가운데 얼굴이 제일 높고 크고 길고 그 다음에 턱이고 그 다음에 이마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비의 약간의 차이가, 신기한 것은 그 차이를 우리들이 뇌에서 잘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스럽다, 일본인스럽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좌우차를 보면 한국인은 오른쪽 얼굴이 좀 작은 편이고 일본인은 반대로 왼쪽 얼굴이 작은 편이고, 얼굴 굽은 것도 일본과 한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눈도 한국인은 오른쪽 눈이 작은 사람이 많아요. 일본인은 적은 차이지만 왼쪽 눈이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쭉 늘어놓고 어떤 얼굴이 한국인스러우냐, 중국인스러우냐, 일본인스러우냐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비교를 해보면 가운데 얼굴이 납작하면 한국인스럽다고 합니다. 눈이 작으면 한국인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작한 가운데 얼굴은 남방계 남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작은 눈은 북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본은 발제선이 낮은데 이 낮은 발제선은 남쪽으로부터, 굵은 모발 남쪽으로부터, 진한 눈썹 남쪽으로부터, 긴 눈썹 남쪽으로부터, 볼록중한 북쪽으로부터, 얼굴이 볼록하죠? 눈이 큰 건 남쪽으로부터, 눈이 볼록한 것은 북쪽으로부터. 중국인도 눈이 볼록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북쪽으로
서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고, 예, 모발이 가는 거, 발제선이 높은 것, 이런 것은 북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 배합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배합 비율의 차이 때문에 인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 차이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인상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형질적으로는 아주 적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평균치, 한국인, 중국인, 일본의 평균치의 그 차이는, 계량적 차이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남방계, 북방계 배합비, 남방계, 북방계가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마는 북방계고 턱은 남방계인데 일본인은 그 반대로 이마가 남방계고 턱이 북방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좀 더 커집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상의 차이는 더 큰 거죠. 제가 70년대 말에 한국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러 많이 왔는데, 그때 제가 백화점에 가면은 저를 일본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한국의 백화점 점원이. 저는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데, 그 이상한 일이죠. 왜 나를 일본 사람으로 볼까? 그럼 정작 일본 가서 일본 백화점 점원한테 내가 어느 나라 사람 같으냐 물어봤더니 일본 백화점 점원은 날 또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몽골을 갔더니 또 몽골에 사는 한국 그 교포들이 꼭 제가 몽골 사람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른 것은 제 얼굴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달라지는 게 아니죠. 자, 이마 높은 것이 중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보 처리를 하는 뇌를 가진 사람, 이마의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 이마가 넓으니까 중국인 같다고 한 거죠. 또 몽골 사람은 뺨의 광대뼈 부분이 크고 뺨 부분이 약간 홀쭉한 이런 얼굴이 몽골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서 해석하는 눈을 가진 분은 몽골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나를 일본인으로 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눈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변함없으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래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더구나 이런 눈을 갖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할 때, 인상을 부여할 때 뭐 당연히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변의 얼굴, 한국인 내에서도 또 중국인, 일본인 만날 때마다 얼굴을 잘 관찰하시면 여러분들의 관찰력이 늘고 그림 실력, 조각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이해력도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술 해부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얼굴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